안녕하세요. 76세 된 박종만입니다. 저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아내 순옥이와 함께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자식 셋 다 출가시키고 이제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쯤 일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고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여러 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약 관리를 정말 대충 했어요. 약통에 이것저것 섞어서 넣어두고 아무거나 집어서 먹고, 유통기한도 거의 확인 안 하고, 뭐 약이 상하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죠. 그날도 평상시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었는데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약 색깔이 평소보다 좀 변색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삼켰어요. 점심때도 마찬가지로 약을 먹었는데 저녁 무렵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 체한 건가 했죠. 그런데 밤이 되니까 배 아픈 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속도 메스껍고 어지럽고 화장실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시원하지가 않고 아내가 여보 병원 가자 하는데도 저는 아니야,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면서 버텼어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병원 가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새벽 2시쯤 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은 줄줄 나고 온몸이 떨리고. 그제서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어르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하면서. 알고 보니까 제 간 수치가 정상보다 10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AST, ALT 이런 수치들이 말이에요. 정상이 40 이하인데 400이 넘게 나온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거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복용하신 약들 가져오셨나요? 하시길래 아내가 급히 집에서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그 약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르신 이 약 유통기한이 언제 지났는지 아세요? 그래서 보니까 혈압약 하나가 2년이나 지난 거였어요. 2020년에 받은 약을 2022년에 먹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당뇨약도 6개월이나 지났고요. 고지혈증 약도 1년 전에 만료된 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말 위험하셨어요 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래요. 특히 습기나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더 심해진다고 하고요. 그런 걸 몇 달씩 먹고 있었으니까 간이 망가질 수밖에요. 바로 입원했는데요. 3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매일 링거 맞고 간 기능 회복시키는 치료받고 하루에 혈액 검사를 2번씩 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고요. 부산에 있는 딸 미영이도 휴가 내고 왔어요. 막내 민호는 아예 회사에 병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서 지냈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를 보는 눈이 야속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특히 딸이 간호사라서 더 속상해했어요. 아빠 제가 그렇게 약 관리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유통기한 확인하고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고. 왜 그렇게 대충 하셨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교사 생활 35년 하면서 학생들한테는 항상 꼼꼼히 확인하고 정리정돈 잘하라 했으면서 정작 제 약 관리는 이렇게 엉성하게 했다는 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같은 병실에 계신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심각하고 한 분은 감기약을 5년 동안 먹고 있었다고 하시고요. 또 다른 분은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바꿔서 먹다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입원 2주째 되니까 간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400이 넘었던 게 200대로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도 다행히 회복이 되고 있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신장 수치까지 나빠진 거예요. 간이 망가지면서 신장에도 무리가 간 거라고 하더군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까지 해야 할 뻔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3주 만에 퇴원은 했지만 그 후가 더 힘들었어요.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간 기능 회복하는 약들을 새로 처방받아서 먹고 입원비만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 6개월 동안 검사비랑 약값까지 하니까 거의 800만 원이 들었죠. 적금 2천만 원을 깨야 했어요. 아내가 그때부터 약 관리를 완전히 바꿨어요. 약국에서 일주일치씩만 받아오고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약만 따로 준비해 놓고 유통기한은 받자마자 바로 확인해서 달력에 표시해 놓고 저도 이제는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요. 색깔이 변했나, 냄새는 어떤가, 모양이 이상하지 않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약국에 가서 물어보죠. 그리고 약 보관도 완전히 바꿨어요. 냉장고 문 쪽에 전용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고요. 습기 제거제도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하고 확인해요. 복용 시간도 정확히 지켜요.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가족들도 이제는 자주 확인해줘요. 큰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약통을 다시 정리해주고 딸은 전화할 때마다 아빠 약 잘 드시고 계시죠? 하고. 처음엔 이런 관리가 번거롭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이렇게 관리하고 나서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약을 정시에 먹으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지고. 전에는 약 먹는 걸 자꾸 까먹어서 불규칙했거든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어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작용은 뭔지. 약사님한테도 자주 물어보고. 특히 여러 개 약을 같이 먹을 때 주의할 점들도 알게 됐고요. 어떤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식후에 먹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예전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간경화나 간부전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요즘은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이야기해 드려요. 약 유통기한 꼭 확인하세요. 저처럼 큰일 날 수 있어요라고. 그런데 아직도 대충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큰일 나겠어? 하시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아무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가끔 와서 약통을 한 번씩 확인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약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약 가져와서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저는 이제 약을 받을 때마다 약사님께 꼭 물어봐요. 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고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귀찮아하실 법도 한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약봉지에 적힌 설명도 꼼꼼히 읽어요. 예전엔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다 모아뒀다가 확인할 때 참고해요. 가끔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보면 약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메모해 뒀다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요.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 건강교실에도 다녀왔어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약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법까지. 이제는 약 먹는 것도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약 먹고.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내도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심하는 것 같아요. 여보가 이렇게 꼼꼼하게 할 줄은 몰랐네 하면서 웃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런 관리가 너무 번거로웠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약은 독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하잖아요. 제대로 먹으면 병을 고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거죠. 특히 저희 나이 되면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기본이고 무릎 아프다고 진통제, 잠 안 온다고 수면제. 이것저것 먹다 보면 하루에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약들이 다 화학 성분이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분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걸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밖에요. 젊을 때는 약이 뭐 그렇게 까다로워 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정말 위험한 거구나. 요즘은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달라졌어요. 이 약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꼭 물어보고. 집에 와서도 약봉지에 날짜를 써놓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약통을 다 비우고 청소해요. 오래된 약은 없나 확인하고. 이상한 냄새 나는 건 없나 확인하고. 약 보관 장소도 바꿨어요. 예전엔 화장실 선반에 뒀었는데 습하잖아요. 이제는 거실 서랍에 보관해요. 직사광선도 피하고 온도 변화도 적은 곳으로.
가족들한테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요. 아빠가 약 관리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칭찬받았어요. 어르신이 약을 정말 잘 드시는군요.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아직도 제 주변에는 약 관리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에서 알아서 걸러내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번은 동네 어르신이 이 약 색깔이 좀 이상한데 먹어도 될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변색된 거예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죠. 그분이 그럼 버리기 아까운데 하시길래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했어요. 몇십 원, 몇백 원 아끼려다가 수백만 원 병원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약 버리기 아깝다 해서 유통기한 지난 걸 먹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버려요. 아깝긴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약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약을 너무 아껴서 문제예요. 유통기한 지난 건 독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음식도 상하면 버리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 지나면 상한 거예요. 요즘은 자식들이 올 때마다 약통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정리해서 먹고 있다 하면서. 그럼 안심하더라고요. 특히 딸이 간호사라서 더 꼼꼼히 봐줘요. 아빠 이 약은 식전에 드셔야 해요. 이건 다른 약이랑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알려줘요. 손자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약 시간이에요 하고 알려줘요. 아이들까지 신경 써주니까 고마우면서도 미안하죠. 하지만 이렇게 가족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혼자서 관리하면 깜빡할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 신경 써주니까. 지금은 약 관리가 일상이 됐어요. 귀찮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약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먹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2년 전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물론 그때 겪었던 고생은 정말 힘들었어요. 3주 동안 입원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는 없다 생각했거든요. 교사 생활 35년 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 대충 관리했을 거고,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해요. 고생은 했지만 덕분에 올바른 약 관리법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꼭 약 관리 점검해 보세요. 특히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버리세요. 약간 몇백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 몇백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저처럼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르신들 약 관리에 관심 가져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 드리고, 이상한 건 없나 봐주시고. 약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대로 먹으면 생명을 구하지만 잘못 먹으면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제 경험을 통해 미리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약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꼼꼼히 관리하세요. 그게 자신과 가족을 위하는 길이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약을 먹을 때마다 그때 일을 떠올려요. 정말 위험했구나. 이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특히 약 관리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제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